혈관이 막히는 소리 들리십니까? 고지혈증에서 살아남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콜레스테롤 수치 주의라는 문구를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경고도 없이 말입니다.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용한 살인자로부터 우리 혈관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고지혈증 관리의 혁명적인 한 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에 사는 56세 박철수 씨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30년을 일해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3 딸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날도 박철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이 찼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전 회의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옆자리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박철수 씨는 책상에 쓰러졌고 119가 출동했습니다. 응급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환자분,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적 있으시죠? 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건강합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요. 5년 전 건강검진 기록을 보니 이미 그때 총 콜레스테롤 260, LDL 콜레스테롤 180으로 상당히 높았네요. 그리고 3년 전에는 270까지 올라갔고요. 그동안 관리 안 하셨나요? 박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주의 표시는 봤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증상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죠. 아무런 증상 없이 5년, 10년, 20년을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박철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특히 50대에서는 50%가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지혈 환자 70%가 자신이 고지혈증인지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절반 이상은 이미 고지혈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것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바쁘다고 거르고 점심은 회식이나 업무 때문에 기름진 음식, 저녁은 과식,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TV 보기, 운동은 작심삼일. 건강검진은 받긴 받는데 결과지만 대충 보고 넘기기, 이게 대부분 현대인의 생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신체 활동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는 늘어났죠. 치킨, 피자, 중국 음식 모두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40대에서 60대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상승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배에만 지방이 쌓인 게 아니라 혈액에도 지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넓고 깨끗한 6차선 도로였습니다. 혈액이 빠르게 원활하게 흐르는데 고지방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혈관벽에 하나씩 둘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속도로 옆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6차선 중 한 차선이 좁아진 정도니까요. 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입니다. 6차선이 5차선이 되고 4차선이 되고 3차선이 됩니다. 그래도 증상은 없습니다. 아직 혈액이 흐를 공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좁아진 혈관에 혈전 피떡이 생기면서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6차선 고속도로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라면 심근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라면 뇌졸중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라면 하지 동맥 폐쇄로 다리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240 이상, LDL 나쁜 콜레스테롤 190 이상, 중성지방 200 이상, HDL 좋은 콜레스테롤 40 미만인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지혈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준에 딱 걸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콜레스테롤이 220이라면 기준 240에는 못 미치지만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40대 이상이고 부모님이 심장병이나 고지혈증이 있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엔 52세 김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결과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년 전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30, LDL 콜레스테롤 160 의사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했지만 약은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준치를 넘지 않았습니다. 음식 조절하고 운동 좀 하세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김영희 씨는 처음 한 달은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 식사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기 반찬도 많아지고 저녁 식사 후엔 TV 보면서 과일이며 과자를 먹곤 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뭐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년 전에 관리 시작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고지혈증은 증상 없을 때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김영희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된 산소 중 약 5%가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킵니다.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 산화, 이 두 가지가 바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옛날 사람들보다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과식, 과음, 고지방 음식, 흡연, 스트레스, 대기오염, 운동 부족 모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자동차도 적었고, 스트레스도 지금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근 전쟁, 직장 스트레스, 불규칙 식사, 과도한 업무, 미세먼지, 우리 몸은 엄청난 활성산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지금도 혈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지혈증이 특히 50대, 60대에게 치명적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체중이 100kg가 넘어 분명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혈관이 아직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아무리 산화가 되어도 혈관 자체가 건강하면 동맥경화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대를 거쳐 50대가 되면 30년, 40년 동안 쌓인 콜레스테롤에 수십 년간 노출된 활성산소 공격, 누적된 혈관 손상이 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지혈증은 20대, 30대에 시작되지만 증상은 50대, 60대에 나타난다. 20대, 30대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젊으니까
혈관이 튼튼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4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쌓이고 있지만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30년 동안 쌓인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을 60, 70% 막아버립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 혈관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무리하면 혈전이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50대, 60대를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기라 부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뇨가 있을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30%가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이 함께 있으면 높은 혈당으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당뇨 환자의 혈액을 검사하면 항산화 물질이 거의 바닥입니다. 비타민C도 바닥, 비타민 E도 바닥, 비타민 A도 바닥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엄청난 산화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을 모두 쏟아부어도 막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혈관 내피 손상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콜레스테롤 산화도 심해집니다. 동맥 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비당뇨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에서 4배 더 높습니다. 58세 정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55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고 동시에 고지혈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 LDL 콜레스테롤 200, 중성지방 251사는 당뇨약과 고지혈증약을 함께 처방했습니다. 혈당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식이요법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은 항상 높았습니다. 사과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쫙 올라갔습니다. 밥 한 공기를 먹으면 200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정민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혈당 조절이 어렵죠? 24시간 혈당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과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정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당이 높을 때 생기는 산화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혈당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어도 그로 인한 혈관 손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타민C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고혈당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피 손상을 막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관 청소는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미 막힌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동맥경화를 완전히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라면 어느 정도 개선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60% 막혔다면 70%, 80%로 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50%로 줄이는 것입니다. 첫째, 더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합니다. 둘째, 활성산소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습니다. 셋째, 혈관 자체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괴혈병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옛날 대항해 시대 장기간 항해하던 선원들이 걸리던 병입니다. 증상은 잇몸에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온몸에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비타민C 부족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몇 달씩 항해하다 보니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괴혈병의 핵심 증상이 출혈이라는 것입니다. 왜 출혈이 일어날까요?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집니다. 혈관 벽이 흐물흐물해지고 결국 터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타민C가 충분하면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증명한 사실입니다.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유는 콜라겐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 벽은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이 튼튼해야 혈관도 튼튼합니다.
이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비타민C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50, 60대가 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콜라겐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도 똑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지혈증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5가지. 핵심 전략은 첫째, 식단 혁명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기름기, 많은 붉은 고기, 삼겹살, 갈비, 등심의 기름 부분,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햄버터, 생크림, 튀김 음식 전체, 라면, 과자, 빵 등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이런 음식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럼 뭘 먹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현미, 보리, 귀리 등 잡곡, 각종 채소,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콩류,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 청어, 견과류, 호두, 아몬드, 호두 하루 한 줌, 올리브유 적당량. 특별히 좋은 음식은 양파, 마늘, 생강, 두부,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54세 이경숙 씨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70, LDL 콜레스테롤 190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권했지만 이경숙 씨는 먼저 식단 조절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섞은 잡곡밥,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두부 조림. 점심 잡곡밥, 생선구이, 채소 샐러드, 미역국. 저녁 잡곡밥 반 공기, 두부 스테이크, 각종 채소 볶음, 콩나물국, 간식, 견과류 한 줌, 사과 반쪽. 이렇게 6개월을 실천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20, LDL 콜레스테롤 140, 무려 50이나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죠. 하지만 한 달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둘째, 운동의 힘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1. 중성 지방이 20에서 30% 감소, 2. HDL 콜레스테롤 증가, 3. 체지방 감소, 4. 혈압 조절, 5. 혈당 조절, 6.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운동 최소 기준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 5회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좋은데요.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입니다. 59세 강동진 씨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아내가 매일 아침 간식을 챙겨줬어요. 견과류와 과일을 작은 통에 담아서요.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3개월 후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걷기가 편해졌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안 걸으면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중성지방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45로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요. 동진 씨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걷기 운동을 안 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세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고지혈증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담배 피우면 혈관 내피가 직접 손상됩니다.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산화가 촉진됩니다. 혈전 생성이 증가합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흡연까지 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담배,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적당한 음주는 혈관에 좋다던데요. 이 말 들어보셨죠? 레드와인에 폴리페놀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술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중성지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도 적당히 마시면 괜찮잖아요. 적당한 음주량은 남성 하루 한두 잔 이하, 여성 하루 한 잔 이하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라면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허리둘레입니다. 남성 35인치
여성 31인치 이상은 위험 신호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다는 뜻이고 이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과체중이라면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지만 무리한 목표는 금물입니다. 처음 목표 현재 체중의 5% 감량합니다. 예를 들어 70kg라면 3.5kg만 빼도 됩니다. 고작 3.5kg요? 네, 고작 3.5kg만 빼도 총 콜레스테롤이 10% 감소합니다. 중성지방이 20% 감소합니다. 혈압이 10 낮아집니다. 혈당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 성취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C 혈관을 살리는 마법이자 핵심 중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식단, 운동, 금연절주, 체중 관리는 모두 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50, 60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인은 활성산소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활성산소는 계속 생깁니다.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혈관 손상은 계속됩니다.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산화 방지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둘째, 혈관 내피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공격하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 내피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상처가 생기는 그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혈관 회복력을 높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라 비타민C가 충분하면 손상된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를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영양제 병에 쓰인 권장량은 하루 100mg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괴혈병을 예방하는 최소량일 뿐입니다. 고지혈증 관리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최소 권장량은 하루 6000mg 즉 6g입니다. 2000mg을 아침, 점심, 저녁에 먹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이것도 최소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다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배탈이 날 수 있으므로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야 합니다. 비타민C는 왜 한 번에 6000mg을 먹으면 안 되나요? 비타민C는 체내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몇 시간 후면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여러 번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후 2000에서 4000mg, 점심 식후 2000에서 4000mg, 저녁 식후 2000에서 4000mg입니다. 61세 김철호 씨는 2년 전 고지혈증과 당뇨를 동시에 진단받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90, LDL 콜레스테롤 210, 중성지방 280, 공복혈당 180 의사는 당뇨약과 고지혈증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느 정도 조절됐습니다. 하지만 김철호 씨는 불안했습니다. 약으로 수치만 낮춘다고 혈관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비타민C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비타민C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2000mg 3회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당 조절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데 혈관 상태가 좋아졌네요.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죠. 계속 드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김철호 씨는 비타민C 용량을 3000mg 3회로 늘렸습니다. 2년차 검진 결과 총 콜레스테롤 210으로 80 감소, LDL 콜레스테롤 130으로 80 감소, 중성지방 180으로 100 감소. 더 놀라운 것은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였습니다. 동맥경화 진행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약간 개선된 부분도 있네요. 이 정도 나이에 이런 결과는 드뭅니다. 김철호 씨는 지금도 매일 비타민C를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일부입니다.
밥 먹듯이 비타민C를 먹습니다. 비타민C가 더 강력한 이유는 다른 항산화제들을 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E는 비타민C보다 50배나 강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면 자신이 산화되어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산화된 비타민E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만드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면 소진됩니다. 비타민C가 소진된 글루타치온을 재생시킵니다. 즉, 비타민C는 항산화제 네트워크 중심에 있습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면 다른 항산화제들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다른 항산화제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뇌와 부신에는 혈액보다 200배 높은 농도의 비타민C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뇌와 부신은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산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활성산소도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뇌와 부신에 비타민C를 집중시킵니다. 200배의 농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해서라도 비타민C를 축적시키는 이유는 생존에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듭니다. 고양이, 개, 소, 말, 쥐 모두 간에서 비타민C를 합성합니다. 체중 70kg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양만에서 13,000mg을 만듭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간, 원숭이와 기니피그만은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과일과 채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과일 채소 섭취는 부족하고 활성산소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충해야 합니다. 동물들처럼 하루에 1만 mg 이상을 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장, 같은 시기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갑의 선택은 증상도 없는데 뭐 건강검진 결과는 대충 보고 넘깁니다. 식습관 변화 없고 운동 안 합니다. 비타민C? 관심 없습니다. 을의 선택. 지금부터 관리하자. 식단 개선 잡곡밥, 채소, 생선 중심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운동하고 금연, 절준의 비타민C 하루 6,000mg 이상 꾸준히 복용합니다. 10년 후 갑은 총 콜레스테롤 320 혈관 70% 막히고 협심증 진단으로 스텐트 시술합니다. 평생 여러 가지 약 복용하고 재발 위험 속에서 불안합니다. 을은 총 콜레스테롤 200 혈관 건강 양호하고 약 없이 건강 유지합니다. 여행, 취미생활 활발하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10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늘의 선택입니다. 선생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요. 작심삼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 하지 마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6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단 조절 일주일에 5일만 지켜도 됩니다. 점심은 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녁만이라도 잘 조절하십시오. 운동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3, 4일만 해도 됩니다. 30분이 어려우면 2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비타민C 처음부터 큰 용량 부담스러우면 작은 양부터 시작하십시오. 1000mg 이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서서히 늘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100점짜리 3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60점짜리를 10년 계속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미 6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70대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70대에 시작해도 80대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67세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를 모두 진단받았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뭘 처음에는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설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직 같이 할 일 많아요. 손주들 키우는 것도 봐야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박순자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67세, 새 시작이었습니다.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도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차 몸이 달라졌습니다. 체중 8kg 감량, 혈압 정상화, 혈당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범위였습니다. 3년 차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요. 지금 박순자 씨는 72세입니다. 67세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함께, 식단 관리하기 함께. 운동하기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기 특히 비타민C는 온 가족이 함께 먹으십시오.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도 젊은 사람도 비타민C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이 5가지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추이를 관찰하십시오. 작년보다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좋아졌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나빠졌다면 뭔가 바꿔야 합니다. 고지혈 약을 먹으면 비타민C는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고지혈 약과 비타민C는 역할이 다릅니다. 약의 역할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감소시킵니다. 비타민C의 역할은 활성산소 제거하고 혈관 내피 보호합니다. 콜레스테롤 산화 방지하고 혈관 회복력 증진시킵니다. 약은 수치를 낮춥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특히 약을 먹고 있다면 비타민C를 더 열심히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2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오늘 방송을 보고 유익했네 하고 끝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예전 생활로 가고 5년 후, 10년 후 후회합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지속합니다. 5년 후, 10년 후 건강한 모습이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고지혈증은 침묵이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C 4가지면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60점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3가지입니다. 1. 건강검진 예약하기 병원에 전화해 혈액검사 예약 또는 가까운 보건소 방문합니다. 2. 비타민C 구매하기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비타민C 주문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량부터 시작합니다. 3. 가족에게 말하기 우리 건강관리 같이 하자.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꾸기. 내일 아침 함께 걷기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70대, 80대로 손주들과 여행 다니는 모습 병원 신세 안 지고 약 없이 건강한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혈관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혈관 나이를 10년, 20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C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비타민C를 잊지 마십시오. 하루 최소 6000mg 여러 번 나눠서 이것이 혈관을 살리는 마법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